이슈 오늘 시작하죠. 천안에서 또 창녕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르면서 많은 안타까움을 주고 있습니다. 어린이 인권에 대한 보호 대책이 더욱 세밀하게 갖춰져야 할 필요성도 느끼게 되는데요. 우리 지역에서 아동 인권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분이죠. 굿네이버스 경북 북부지부의 박범근 지부장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박범근 지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박범근입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굿네이버스 경북 북부지부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저희 굿네이버스는 1991년에 한국인에 의해 설립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NGO로서 국내에서는 52개 지부 그리고 해외는 36개국에서 아동과 지역사회를 위해서 전문적인 사회복지 사업과 예. 국제개발 협력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굿네이버스 경북 북부지부는 지역 내 도움이 필요한 아동들을 대상으로 보호와 아동 권리 향상을 위해 2013년에 안동시에 설치되었으며 예. 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상담 및 심리치료를 통해 정신건강을 지원하고 있으며 또 경제적,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들이 차별받지 않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저소득 가정 지원 사업을 하고 또 아동 권리 보호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아, 예. 저소득 가정 지원하고 또 아동 권리 보호와 향상을 위한 그런 활동을 하고 계신데, 그러니까 국내에 52개 지부나 있군요. 굿네이버스가. 예, 이게 예, 이제 뭐 전국, 예. 예. 그리고 해외 36개국에 나가 있고. 그러면 해외 나가 있는 사무소 같은 경우는 좀 못 사는 나라 이런 데 좀 많이 나가 있겠네요. 예, 뭐 대부분 다 빈민국에 나가 있습니다. 빈민국에. 저도 라오스에 한 4년 있다가 왔습니다. 아, 그러세요. 예. 그렇군요. 예. 자, 그나저나 최근에 왜 이렇게 이런 사건이 연이어지는지 천안에 그 여행용 가방에 갇혔다가 사망한 초등학생이 있었고 세상이 발칵 뒤집어졌었는데 바로 그 다음 주였죠. 그 창녕에서 초등학생 학대 사건이 이렇게 잇따라서 발생을 했는데 이런 일련 사건들 보면서 그 누구보다 마음이 좀 아프셨을 것 같은데요. 우리 박범근 지부장님 어떻게 보셨어요? 이 사건들. 코로나19 발병으로 좀 비교적 조용하던 아동학대가 최근 들어서 심각한 사례들이 발견되어 신고가 증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또 어떤 분들은 또 엽지기적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면서 감정을 표현하기도 하고 있고요. 그럼요. 예, 저 또한 아동복지 분야의 종사자로서 무척 마음이 아프고 또한 또 아동보호 전문기관이나 또 아동을 보호하거나 또 간접적으로 접촉하는 관계자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듯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어딘가에서 발생하고 있을 아동학대 피해 아동들이 신속히 발견되어 사회와 국가의 보호를 통해 안전하고 건강히 성장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이 두 어린이를 보면서 정말 너무나 마음이 아프긴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 지금 드러나지 않고 있는 아동학대가 훨씬 더 많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뭐 가늠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얼마나 많은 아동들이 학대를 받고 있을지. 참. 저희가 이렇게 아동학대라는 것은 이제 발생이 아니고 발견이라 하거든요. 발견이죠. 예. 아마 저희 지역의 통계를 보면 예. 저희 경북 북부 지역에 있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안동시, 영주시, 문경시, 예천군, 봉화군, 영양군 이렇게 3개 군을 관할하고 있는데 예. 2018년도에 공식 통계로는 514건 그리고 19년에는 이제 비공식입니다. 아직 이거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 381건 그리고 예. 2020년에 현재 5월 말까지 119건이 이제 신고 접수되고 있고요. 아하. 예, 저희 지역은 아마 2018년 기점으로 조금씩 감소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아동 인구를 대비해서 1000명당 이제 발견율을 분석해 보면 예. 18년입니다. 해외에서는 1000명당 10.9명이 발견되고 있고 국내에는 평균이 이제 2.98명입니다. 그렇지만 경상북도는 또 4.57명으로 국내 평균보다 1.59명이 높게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통계를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봐서 18년에는 514건이 신고가 됐고 19년에는 380건 정도, 그리고 올해는 5월 말까지 119건 정도, 비공식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조금씩 줄어들고 있기는 하네요. 근데 이게 신고 사례는 거잖아요. 그렇죠. 신고가 줄어든 거고. 발병은 또 다른 거죠. 그러니까요. 발견은. 그러니까 실제 사례는 이건 지금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많을지는. 예. 자, 그나저나 이렇게 계속해서 이런 사고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아무래도 뭐 그 아이를 그냥
소유물로 여기는 그런 풍조도 있을 것 같고 경제적인 문제로 좀 양육의 어려움 뭐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나저나 이 아동 학대 사건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그리고 최소한 좀 줄여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이제 아동학대로 인해서 이제 발생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지만은 예, 예. 이제 부부 간의 갈등이나 폭력, 또 원하지 않는 민심, 또한 예.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서 이제 아이들을 이번 내 아이들을 자기의 소유물처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 예. 보면 그 부부에게나 또 그 가정에서 좀 적절한 교육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 예. 예, 그리고 또 지역 사회에서는 아동들을 잘 돌봐야 된다는 그러한 이제 요구들을 지방 정부에 요구하기도 해야 되고요. 예. 그리고 국가에서는 우리 아동 권리 협약에 의해서 아동 권리가 있는데 이 권리들을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드는 것이 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우리 교육과 관심, 제도 그리고 또 처벌 수위도 좀 많이 높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좀 경각심을 갖죠. 그렇죠? 예, 그렇죠. 지금 뭐 이제 학대를 통해 여러 가지 제도가 있지만은 예. 보면 이제 우리가 뭐 최대 징역 5년 이하 또 벌금 1,000만 원 이하 이런 식으로 제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예. 좀 수위를 조금 높여서 강화를 그렇죠. 해야 된다는 것은 좀 사회에서 좀 분위기를 조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런데요. 이렇게 위기에 처한 아동을 발견해도요. 이게 아동 학대가 분명해 보여도 근데 지금 이 부모와 분리를 시키는 게 현재로서는 그렇게 쉽지가 않다고요? 예, 아동학대로 인해 위기에 처한 아동들이 발견되면요, 예. 저희 아동보호 전문기관이나 경찰서에서는 그 피해 아동 보호 명령 제도라고 있습니다. 이걸 예. 법원에 신청하는데 예.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저희가 강제적으로 분리를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렇지만 아동이 부모와가 이제 학대를 당하고 있지만 애착 관계가 있거나 예. 그리고 아동이 또 청소년일 경우에는 학대 받더라도 원가정 내에서 나는 있고 싶어 통제받는 곳에 가서 있기 싫어라는 의사 표현을 해요. 그럼 그렇겠죠. 예. 아는 사람이 부모밖에 없는데 아동이. 예.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아동들의 입장에 대해서 최대한 고려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 이렇게 분리라는 것이 쉽지 않고요. 아. 그리고 하나는 또 우리 시설이 많이 없습니다. 전국에 72곳이 학대 피해 아동들을 위한 쉼터가 있는데요. 예, 예. 그리고 우리나라가 시군구가 228곳인데 예. 3.2개당 한 곳밖에 설치가 안 돼 있어요. 평균적으로. 그렇네요. 예. 그리고 경상북도에는 5곳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또한 우리 지역에서는 또 한 군데도 없습니다. 아, 지금 경북 북부에는 한 군데도 예. 없어요. 예, 예. 아. 포항에 3군데가 있고 예. 여기 경주에 한 군데가 있고 구미에 한 군데가 있는 예, 예. 이제 현재 상황입니다. 아, 그렇군요. 이 북부 지역에도 쉼터 하나쯤은 설치를 할 필요가 있겠군요. 예. 자, 이렇게 참 아동 학대가 잇따르자 법무부에서는 민법을 좀 개정해서 자녀 체벌 금지법 이걸 좀 만들겠다라고 밝혔는데 이것에 대해서 또 지금 찬반 양론이 분분한 게 자녀 교육을 위해서 최소한의 사랑의 매는 필요하다. 그리고 부모의 자녀 교육에 법의 잣대를 들이대는 건 이건 너무 과도한 개입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 곳도 있잖아요. 우리 지부장님께서는 자녀 체벌 금지 법제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최근 들어가지고 심각한 아동 학대가 일어나면서 이제 자녀 체벌 금지를 법제화해야 된다는 여론이 힘을 받고 있는 듯합니다. 예. 그 아동복지법상에는 체벌 금지 조항이 있어요. 그렇지만 민법 915조에서는 친권자는 자녀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해 예.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거든요.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 이게 자녀 예. 징계권이라 그러나요, 이걸? 예, 그렇죠. 예, 예. 자녀 체벌 징계권인데 예. 이제 여기 보면 사실적으로 체벌을 허용하는 것으로 법무부가 용인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예. 보니까 이제 최근 들어 아주 용어를 바꾸거나 체벌 금지 조항을 추가해야 된다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한 그 지난해입니다. 19년도 5월에 이제 정부가 포용 국가 아동 정책을 발표하면서 인권 및 참여의 영역에 아동에 대한 체벌 금지를 대한 노력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예. 그래서 자녀 체벌 금지는 이제 시대적인 흐름이고 또한 저희가 국가 유상상
뭐 선택이 아니라 저는 필수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예, 반드시 이 자녀 체벌 금지는 법제화돼야 된다는 의견이시고 이번에 그 창녕 소녀의 경우에 보면 뭐 목에다 쇠사슬을 묶고 진짜 뭐 쇠젓가락을 달고서 뭐 발을 지지고 프라이팬에 손가락을 지지고 뭐 이런 학대가 있었잖아요. 네. 급기야 이제 4층에서 목숨을 걸고 이 아이가 난간을 넘어서 이웃집으로 피신하는 이런 사건이었는데 자, 무엇보다 아까도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이런 아동 학대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웃의 관심도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 우리가 이웃 아이들을 이렇게 봤을 때 아동 학대를 의심해 볼 수 있을지, 그리고 혹시나 이런 정황을 알게 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누구에게 어디로 도움을 요청해야 될지 이것도 좀 알려주시죠. 제가 이제 아동 학대 의심에 대한 팁을 조금 드리면요. 예. 아동 학대는 이제 신체 학대, 정서 학대, 성학대 그리고 이제 방임으로 분리되는데 예. 신체 학대는 이제 성인에 의해서 상해를 입은 경우라고 판단되는 경우인데요. 예, 신체 상흔이 발견되는 경우. 그렇죠. 그죠? 예. 정서 학대는 좀 아동이 기가를 거부하거나 우울해하거나 또한 좋지 못한 언행을 사용하는 경우를 봐야 되고요. 예. 그리고 성학대는 평소와 다른 행동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아동의 예정에 맞지 않는 성지식과 행동을 보일 경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방임은 위생 상태가 불길량하고 계절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으며 또 학교에 가야 되고 또 병원에 가야 되는지 보내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가 발견이 되면 이제 우리가 국번 없이 112 신고 전화 112로 이제 신고하시고 또 아동의 상태와 아동의 기본 정보를 112로 알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신고를 혹시나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학대가 없는데도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네. 자, 말씀을 해주셨네요. 그러니까 학대를 크게 4가지로 분류를 하시는군요. 신체 학대, 정서 학대, 성학대, 방임 이렇게 4가지로 분류한다는 거. 자, 이제 시간이 다 돼서요. 끝으로 덧붙이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마무리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아동학대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문제임을 이제 모든 국민이 인식하고 개선해야 됩니다. 나만 아니면 되라는 사회 풍조가 확산되고 있는데 언제 어디서나 내 아이, 내 가족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건강해지기 위해 각 가정이 건강해져야 하며 또한 우리 아이들도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살기 좋은 세상은 아동들의 권리를 인정하고 가정과 지역사회가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또 유니세프에서는 아동 친화 도시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경북 북부 지역에서도 시와 군이 아동 친화 도시로 지정되어 아동들이 살기 좋은 도시로 거듭나기를 희망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아동 학대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굿네이버스 경북 북부 지부의 박범근 지부장과 함께했습니다.